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이탈리아 여행을 도와드리고 싶은 이상호 가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이탈리아 소도시 여행, 어디로 가면 좋을까에 대해서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탈리아가 도시국가로 굉장히 오랜 시간 지내다 보니까, 너무 갈 곳이 많은 거예요. 여행지로서. 그래서 이제 로마, 피렌체, 베네치아, 밀라노, 나폴리만 보더라도 뭐 열흘은 금방 가겠지만 이제 이탈리아를 두 번, 세 번 방문하시는 분들은 이런 큰 도시 말고 옆에 있는 작은 도시도 각자의 색깔이 있던데 어떤 소도시들이 있는지 몰라서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나마 어떤 소도시들을 주로 가고 있는지 개괄적으로 한번 저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탈리아가 20개 주가 있는데 저는 임의로 8개 파트로 구성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탈리아 북서부죠. 네, 이탈리아는 이제 북서부에는 스위스와 프랑스를 이제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크게 거점 도시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밀라노, 토리노, 제노바. 이게 주가 다르죠. 롬바르디아 주의 밀라노, 피에몬테 주의 토리노, 리구리아 주의 제노바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 고속기차도 다니고 있고요. 일반 기차도 다닙니다. 그 밀라노를 거점으로 삼게 되면은 꼬모 호수 갔다 오거나 아울렛 갔다 오거나 뭐 옆에 있는 토리노나 제노바를 당일치기로도 갔다 오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밀라노의 거점 삼을 때는 꼬모 호수 세라발레 아울렛, 토리노의 거점을 삼게 되면은 아오스타라고 해서 자, 여기 위로 올라가게 되면 스위스 유명한 관광지죠. 뭐 체르마트도 있고 몽트레도 있고 몽블랑도 있고 뭐 이렇게 유명한 포인트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뭐 차 렌트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아오스타도 한번 가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제노바 같은 경우에는 옆에 이제 칭퀘테레라고 5개의 작은 마을이죠. 그 해안의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아기자기한 그 해안의 모습. 여름철에 주로 이쪽으로 많이 가시죠. 제노바는 이제 또 콜럼버스의 그 탄생지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광 명소로서 또 가기도 합니다. 예, 제노바에서 서쪽으로 쭉 가게 되면 산 레모를 거쳐서 니스, 프랑스의 유명한 휴양지점, 예, 니스로도 가실 수 있는. 아무튼 이곳은 굉장히 교통의 요지니까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북동부, 제가 있는 이제 저희 이태리 부부가 있는 베네치아를 기준으로 보면 북쪽에 트레비소, 그리고 노벤타 아울렛이 있고 서쪽으로 가면 파도바, 피첸차, 베로나가 있습니다. 그 베네토 주의 주도가 베네치아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거점 삼을 수 있는 거는 트리에스테, 예, 카페 일리 카페의 본고장이기도 하죠. 항구도 굉장히 큽니다. 트리에스테. 프리울리 베네치아 줄리아 주의 주도가 되겠고요. 여기서 만약에 거점을 삼게 되면은 피란 그리고 풀라 같은 이렇게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를 갔다 올 수 있는 독특한 경험이죠. 우리나라는 그 삼면이 바다로 돼 있고 북쪽으로는 북한이 있기 때문에 차로 국경을 넘는 경험이 잘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북서부나 북동부는 원하면은 국경을 넘어갔다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이색적인 경험도 할 수 있고, 이왕 이탈리아 여행했을 때, 다른 나라를 잠시나마 한번 건너갔다 올 수 있구나. 당일치기라도. 예, 그런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요즘 떠오르고 있는 돌로미티, 이탈리아의 알프스라 불리는 돌로미티 지역. 예, 서쪽은 거점이 볼차노가 되겠고요. 동쪽은 코르티나 담베초가 되겠습니다. 이 코르티나 담베초는 이제 다가오는 2026년 동계올림픽에 개최 장소기도 하죠. 밀라노와 코르티나가 공동 개최이기 때문에 동계 스포츠도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여름철에는 최고의 피서지죠. 네, 해발고도 2000m 이상을 트레킹하거나 뭐 호수도 구경할 수 있고 굉장히 매력적인 곳입니다. 볼차노에서 위로 올라가면 오스트리아의 인스부르크를 만나게 되는 그런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탈리아 북동부에 이 주요 포인트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탈리아 중북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볼로냐도 한번 가보실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볼로냐 자체에는 그 세계 최대 식품 테마파크죠. 피코 이탈리라고. 예, 그거 한번 가보셔도 좋고요. 그 옆에는 이제 모데나 그리고 파르마가 있습니다. 모데나는 발사믹,
식초로 유명하기도 하고, 그리고 페라리 박물관도 있고, 그리고 파바로티 생가도 있고, 그리고 파르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파스타 위에 뿌려 먹는 파마산 치즈라고 부르죠. 파르메산 치즈. 그 치즈도 생산하고 프로슈토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렇게 해서 볼로냐에서 북서쪽으로 쭉 따라가면 밀라노랑 연결되는 거고요. 볼로냐에서 북동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베네치아와 연결되고, 볼로냐에서 위로 쭉 올라가면 만토바를 거쳐서 베로나 쪽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교통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피렌체와 베네치아 사이에 있는 볼로냐. 자, 여기서 남동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리미니라고 이탈리아의 동해안이죠. 아드리아 해변을 만날 수 있는 리미니. 그리고 이탈리아 내의 작은 또 다른 나라입니다. 산마리노 공화국. 그리고 소로마 제국의 마지막 수도였던, 그리고 그 단테의 무덤이 있는 라벤나. 여기 가시면 이제 비잔틴 양식으로 지어진 이 성당이 굉장히 화려하게 남아있죠. 그래서 보통은 에밀리아 로마니아 주라고 부르지만, 에밀리아 파트가 이제 볼로냐, 모데나, 파르마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로마니아 파트가 이제 라벤나 뭐 이런 리미니 이쪽 동쪽 파트가 되겠습니다. 볼로냐에 한 3박 정도 머무시면서 볼로냐 하루 보시고, 그리고 모데나, 파르마 묶어서 하루 보시고, 뭐 리미니와 라벤나를 묶어서 이렇게 또 하루를 보셔도 좋습니다. 볼 게 굉장히 많죠. 이탈리아 중북부 산마리노는 뭐 원하시면 한번 갔다 오셔도 좋고요. 이탈리아 중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렌체가 기준이 되겠죠. 토스카나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피렌체 기준으로 서쪽으로 가게 되면 피사, 그리고 루카, 이 두 군데를 이제 좀 많이 가시죠. 그 피사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기울어진 탑, 사탑이 유명한 거고, 그 외에 뭐 주변에 뭐 세례당도 있고 마을도 구경하시는 분들 좀 계시고요. 루카는 이제 공연 같은 것도 많이 하고요. 그 자전거 타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이 루카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마을인데, 그 성벽 위에서 자전거도 탈 수 있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한번 이쪽 서쪽 파트를 한번 노려보실 수 있죠. 기차가 굉장히 잘 돼 있으니까 기차 타고 갔다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피렌체에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다 보게 되면은 산지미냐노, 여기 탑의 도시라 부르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그 토스카나주가 레드 와인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이 산지미냐노는 좀 특별하게 화이트 와인도 유명합니다.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가고 있는 산지미냐노. 그리고 시에나, 피렌체와 이 토스카나 지역에서는 양대 투톱이라 불렸죠. 피사까지 합치면 한 3개 도시가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 지금은 결과적으로 피렌체가 이제 승리해가지고 이 토스카나주의 주도가 되어 있지만, 한때는 시에나도 굉장히 잘 나갔던 적이 있거든요. 흑사병을 겪기 전까지는. 그 시에나도 한번 많이 가십니다. 역사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에나 대성당도 한번 보시고 하시면 참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와인 산지로 또 유명한 끼안티 지역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 더몰 아울렛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보통 일정을 계획하실 때에는 이 서쪽을 묶어서 가거나, 아니면 피렌체 기준으로 남쪽을 묶어서 가거나, 아니면 이 아레초라는 동네, 그 인생은 아름다워 이제 촬영지이기도 하죠. 예, 골동품 시장이 굉장히 크게 열리는 곳으로도 유명한데, 뭐 그 날짜가 맞게 되면 아레초도 한번 이것만 따로 묶어서 이렇게 당일치기로 갔다 오실 수도 있습니다. 야,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한번 일정을 구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피렌체에서 좀 더 내려오면은 또 이탈리아 중부기도 한데 로마가 되겠습니다. 현재 로마가 수도죠. 네. 라찌오주의 이제 주도기도 하고요. 로마 기준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오르비에토라는 동네를 많이 가십니다. 오르비에토 옆에 치비타디 반뇨레조라고 해서 뭐 천공의 성 이렇게 사람들이 부르기도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볼세나 호수까지도 한번 가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아내가 그 로마의 그 성지 순례길이죠. 비아 프란치제나를 걸을 때 볼세나를 거쳐서 몬테피아스코네, 뭐 이렇게 비테르보, 베트랄라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내려왔었는데, 이 작은 마을도 굉장히 아름답고요. 이탈리아의 호수를 아직 본 적이 없다 하시면은 볼세나 호수도 한번 가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에서 출발하는 토스카나 투어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쭉 올라와서 이 몬탈치노라고 불리는 곳과 몬테풀치아노, 이 두 군데 사이에
비엔차도 있고 산키리코 도르차도 있고 반려 비뇨니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릉지대가 펼쳐지고 사이프러스 나무가 서 있는 곳은 발도르차 평원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이 지역에 있거든요. 그 와인도 한번 드셔도 되고 소도시도 구경할 수 있는 로마 출발 토스카나 투어 상품은 보통 이쪽을 겨냥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조금 라인을 여기 가운데 고속도로가 쭉 A1 고속도로가 쭉 지나오는데 A1 고속도로의 서쪽을 방금 얘기 드렸다면 동쪽은 이제 움브리아주라고 표현하고 있죠. 물론 오르비에토도 움브리아주긴 합니다. 네. 이 페루자가 주도긴 한데 페루자는 초콜릿 축제 있을 때는 좀 많이 방문하시는데 일반적으로는 관광지로서는 페루자보다 아시시를 좀 많이 가시죠. 프란치스코 성인의 유골이 모셔져 있는 아시시. 굉장히 조용하고 한 번쯤은 그 마음의 평화가 깃드는 네, 굉장히 쉬어갈 수 있는 좋은 코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로마에서 피렌체 올라갈 때에 아시시에서 뭐 1박을 하셨다가 올라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시시 밑에 스폴레토라는 여기도 기차로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도 한번 그냥 마을 구경할 겸 사진 찍을 겸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동네가 있구나 정도를 보시면 되겠네요. 그 로마에서 동쪽으로 가면 티볼리라고 있습니다. 이 분수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당일치기로 티볼리 여름철에 또 많이 가시는 이런 곳도 있구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에서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 나폴리를 거점으로 하는 깜파냐주가 있습니다. 깜파냐주의 주도가 나폴리. 피자의 본고장이죠. 정확히 표현하면 이탈리아의 남서부가 되겠고요. 여기에 주요 이제 해안 마을들은 굉장히 유명하죠. 뭐 카프리도 있고 폼페이, 소렌토, 포지타노, 아말피, 라벨로 그리고 이제 캄파냐주에서는 나폴리 다음으로 큰 살레르노. 살레르노는 이제 기차역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쪽에 여행하시는 분들은 내가 아말피를 가고 싶다면은 나폴리에서 사철 타고 소렌토 들어갔다가 버스 타고 아말피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쭉 기차 타고 내려서 살레르노에서 배를 타고 아말피로 한 방에 들어가는 뭐 이런 플랜 B도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태리 부부 채널에 그 남부 5박 6일 영상도 있으니까 각각의 마을이 어떤 느낌인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따로 표시하진 않았지만 이 이스키아라고 여기 온천 유명한 섬도 있고요. 프로치다라는 섬도 이 현지인 분들은 종종 가기도 합니다. 캄파냐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교통이 좀 불편해서 많은 분들이 방문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탈리아 남동부에 이 풀리아주라고 있습니다. 네, 풀리아주, 바리, 항구 도시로 굉장히 크죠. 바리까지는 기차가 잘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관광지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 대부분 관광 포인트는 폴리냐노 아마레, 뭐 그리고 이제 알베로벨로 스모프 마을로 유명하죠. 그리고 마테라, 그리고 뭐 숙박은 오히려 바리보다는 모노폴리 쪽이나 오스투니 뭐 이런데. 근데 이런 데는 이제 기차로 좀 움직이기는 좀 불편하기 때문에 여기는 풀리아주는 아직까지 차량 렌트로 하셔서 이제 둘러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리에서 차를 렌트해가지고 뭐 크게 한 바퀴 돌고 다시 바리에서 차량 반납하고 기차 타고 뭐 이제 로마로 가시든 이렇게 비행기 타고 이렇게 움직이시든 하는 약간 좀 동떨어진 느낌이기 때문에 아직 접근성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향후에 좀 많이 부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좀 더 내려가게 되면은 그 로마 제국 시절 최초의 고속도로라 불렸던 아피아 가도의 종착지 브린디시 항구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남부의 피렌체라 불리는 레체라는 곳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예, 풀리아주뿐만 아니라 마테라는 바실리카타주라고 해서 이 동네 자체가 조금 열악합니다. 이제 이 소득 자체도 이탈리아에서 가장 낮은 쪽에 속하고 있고 그 인프라는 굉장히 열악하지만 때묻지 않은 관광지 이런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나는 이탈리아를 한 3-4번 와봤다 이러면은 이탈리아 남동부를 따로 한 5박 6일 이렇게 떼어가지고 이쪽 파트만 한번 둘러보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대망의 시칠리아 저희가 작년에 무려 29박 30일을 이 섬에서만 보냈었죠. 그래서 뭐 주요 포인트가 팔레르모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몬레알레, 체팔로를 갔다 오는 요런 일정이 있고, 카타니아 쪽을 들어와서 시라쿠사 타오름이나 에트나 화산을 보는 이런 루트도 있습니다. 그 밖에 뭐 라고사, 모디카, 아그리젠토, 마르살라, 트라파니, 에리체 뭐 이런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많은데, 이거는 시칠리아만 따로 일정을 내셔가지고 네,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일주일 이하다 그러면은 팔레르모에서 일주일 그리고 아니면 카타니아에서 일주일, 아니면 이거를 3박 4박 이렇게 나눠서 보시거나, 최소한 일주일 이상 투자하실 수 있는 분이 한번 방문하시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가는 방법은 비행기가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제주도 가듯이 그렇게 해서 진입을 한 다음에 관광하시고 다시 비행기 타시고 로마로 가든 베네치아로 가든 이렇게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가볍게 이렇게 파트를 나눠가지고 8개 파트 정도 구분해가지고 제가 이름 정도만 소개를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추후에 시간이 될 때 이 각각의 도시들에 대한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제 여행을 계획을 세우는데 일정이 좀 컨설팅이 필요하다 이러면은 네이버 익스퍼트 활용해 주시고요. 투어 신청은 유로자전거 나라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이탈리아 여행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탈리아 이상호 가이드였습니다.